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인데 대통령 조사에 계속 실패하자 조기에 검찰로 넘긴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희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셈법에 따른 1차 구속기한을 닷새 앞두고서입니다.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그간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결국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후 이뤄진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 이름도 말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구치소에서 3차례 강제 구인에 나서는 등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2차 강제 구인 시도 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을 가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공수처로부터 65건 분량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공수처로부터 65건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습니다. 한 건당 40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과 검찰이 보강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소 제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조사받은 사례를 참고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로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을 오는 26일로 보고 있는데 법원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연장 신청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할 논란을 막기 위해 구속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이 기한을 최대 10일 연장하게 되면 검찰은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 특검의 출범 시기보다 빨라지게 되면서 특검의 실효성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제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번은 조사에 응할 겁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수사에 응할 텐데 뭐 검찰에서 전혀 안 봐줄 것 같다 그러면 또 공수처에서 했던 태도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명색이 불과 몇 년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친정인 검찰도 이제는 못 믿겠다. 그래서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거부할 것이냐. 뭐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태도를 봐서는 못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만 더더욱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예 국가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로서 분명히 최종적인 헌재 탄핵 결정문에 그 사유의 하나로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한 차례 정도는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검찰에서 방문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 저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한다면 방문을 해서라도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그런 있다.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통상의 경우에는 소환을 해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실이. 그래서 그렇게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구속 피의자를 불러내서 조사하는 경우도 다른 사건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소환도 대단히 번거로워요. 이 아직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오려면 또 경호처 앞뒤 경호 차량도 많이 붙고 경호관들도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아예 편의성을 생각해서도 검사하고 수사관이 서울구치소의 그 조사 장소에 현장에 임해서 조사하는 것도 뭐 예.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제 예상. 네. 검찰의 시간이 한 10여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네.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이 수사와 기소와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다. 결국에는 공수처 지금 빈손처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빌공자의 손수자로 바꿔서. 예. 공수처가 했던 것은 체포 대행을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왜 공수처가 이 수사에 이렇게 집착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공수처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서 공수처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경지휘부 10명 모두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속 기소요? 네, 구속 기소되면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계속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건 대단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면 2번에 걸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그 발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한 이루어지게 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서부지법의 그런 폭동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요 사태의 첫 시작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폭동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수사와 관련돼서 한 번쯤은 수사에 응할 것 같다. 검찰 수사에 응할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의 기류를 떠보기 위해서 응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7년 전에 원조 복구라지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수사를 받았는지 사진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요. 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 갑이고 수사를 하는 검찰이 거의 빌빌 기는 종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검찰의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조사를 한번 받는다고 한다면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생각되지 검찰을 한번 떠보는 정도의 수준으로가 아니고 협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